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6.17 부동산 대책 중 금융부문 관련 행정 지도를 실시해 새로운 규제가 오늘인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며 만약 전입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되고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이달 6,085건으로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10,000건을 밑돌고 있어 조사 관계자들은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전세값 상승을 우려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지난달 30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고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 제46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곳, 지방 16곳 등 총 17곳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입니다.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6.17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분들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던 대출 규제가 바로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규제인 만큼요,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유주택자분들 그리고 임대사업자 할 것 없이 대출로 주어지는 의무사항과 제한사항들을 필수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똑똑한 정보, 부동산 정보 알려주실 분 이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본부장님과 요즘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6.17 대책에 대해서 좀 심층적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출 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벌써 2주 이상 지났습니다. 어떤 부분들의 정책들로 인해서 변동폭들이 일어나는지는 다양한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접하고 계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대출을 받았었을 때는 이제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6.17 부동산 대책 대응 전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21번째 대책이 나왔고요. 22번째 정책들이 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호황기가 지속되면서 규제로 인한 이런 위축이 또 가속화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공급이라든가 수요의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그런 학습 효과가 계속 있었었죠.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거래량은 축소됐지만 다시 한번 기대 심리 또는 그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 위주로 또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번 21번째 6.17 부동산 대책도 바로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일단 규제 지역의 추가 지정이 같이 함께 일어났고요. 가장 높게 상승이 됐었던 지역들은 조정 지역 대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거나 또는 새롭게 비규제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주택 거래에 대한 신고 강화의 의무와 그리고 갭 투자로 인해서 가격 상승들을 비규제 지역에 많은 상승분을 끌어냈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규제 내용들도 6.17의 가장 큰 주요 요건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 과중에서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됐었을 때는 이제 대출이 금지가 되는, 전세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났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이제 실거주자, 전세를 살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청약이라든가 또는 주택 구입 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중산층으로서의 그런 진입을 목표하고 있었던 이런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우려가 많이 나타났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인 규제를 통해서 많은 임대사업자들이라든가 또는 세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들이 같이 함께 해지가 됐고요. 특히나 또 이제 인기 있는 개발 호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투자 심리로서 갭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들도 이제 조합원들의 지위에 그런 규제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년 동안의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되는 의무 거주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안전진단 강화가 같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재건축의 규제는 반사이익의 재개발의 그런 또 풍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또 나중에 후속 정책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함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왜 이렇게 규제에 통해서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상 주택 구입의 필요성, 집을 꼭 사지 않아도 된다면 이렇게 과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사야 되는 주택 보유 의식이 84%에 해당하고요. 집을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가 아닌 주택시장, 주거의 안정화 때문에 주택 보유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이미 9억 2천여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두려움이 패닉바잉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서울 지역이라든가 또는 수도권, 지방권과의 양극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소득이 많은, 또 자산이 많은 사람과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주택 구입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불안감에 따른 매수 과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적인 부분을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과열 현상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2의 버블 세븐이 또 2007년도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가치 투자를 해야 서울의 공급 부족 불안감이라든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좀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나의 자산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순서를 좀 맞춰보시길 희망하는데요. 일단 투자하는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투자 지역이 뭐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또는 수도권을 지나서 이제 지방권까지 이제 퍼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결국 수요 공급이 불균형될 수 있는 우려점을 보시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사실 종잣돈이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초기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그 종잣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시드머니를 키워야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부동산의 유형으로 갈아타면서 투자할 수 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당연히 갭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내가 뭐 여기 좋다더라 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 아닌 충분한 부동산의 정보들을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세법이라든가 정책, 방향, 트렌드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문가의 조언이라든가 또는 학습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실현을 한다면 당연히 시드머니를 키우기 위한 전략, 다시 한번 좋은 지역이라든가 좋은 상품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채의 활용,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 요즘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주담대도 1%대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대출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그런 나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시드머니를 키우기가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를 조금 한번
밟아가면서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면 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투자 금액에 따라서 투자의 유형과 그리고 투자의 지역들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가장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5천만 원 미만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철저하게 차익형 부동산, 갭 투자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액을 통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의 역세권 투자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내가 이 돈 가지고는 이제 뭐 좋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서울 지역이라도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등을 투자를 하신다면 여기에서 5천만 원을 1억 원까지 내 시드머니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기실 거고요. 이 1억 원을 가지고는 좀 더 좋은 지역들로 선별할 수 있는 소형 주택들 위주,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에 이런 갭 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금액들을 모아보시길 희망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3억 원, 그 이후에 5억 원 내외의 금액들을 가지고 아파트 갭 투자라든가 또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에 투자할 수 있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사실 규제로 인해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위험한 지역이 아닌 안전한 지역으로의 가치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개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화까지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의 희소가치가 높아지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실수요자분들의 근심 걱정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이걸 토대로 지금 규제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몰리는 지역 두 곳 가보겠습니다. 교육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지나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요. 약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아마도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에 주목을 하시고 이 지역을 선별해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봉구 창동이에요. 입지 조건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즘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인기 지역의 투자의 심리가 회귀되는 현상들을 대비하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토지 거래 그런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삼성역 주변에 비규제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 뭐 도곡동이라든가 또는 서초동이라든가 이런 서부 지역들로 확장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규제 지역에서 빠졌었던 파주의 그런 운정 신도시라든가 김포 지역들도 이제 뭐 10억 원대의 아파트가 생길 정도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규제가 있거나 또는 그 규제까지 잡힌다면 그 이상의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최장의 인기가 있었던 지역으로 다시 한번 투자의 심리가 회귀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늦지 않고 먼저 선별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을 제가 한번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창동역 주변에 지금 현재 재건축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재건축의 가능성들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언젠가는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가격 상승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10년 이상 된 노후 비율이 96%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래된 주택들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창동역 주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도 서울 지역에서 노도강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면서 창동역 주변이 인기 있는 지역으로 핵심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자,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창동역과 함께 더불어서 노원역의 사이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이 넓은 지역에 사실상 이제 앞으로의 그런 복합 유통단지라든가 또는 이런 환승센터 그리고 공연장과 함께 더불어서 업무 시설이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는 많은 주공 아파트들과 그리고 재건축이 예정될 수 있는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아직 포진되어 있다. 내가 아파트 재건축 투자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없다면 이 주변 지역으로서 최대한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들,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는 오피스텔 등을 투자해서 시드머니를 키우기를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신경제 중심지로서 창출되고 있는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구성되고 있는 곳이고요. 약 98만 제곱미터의 규모로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와 GTX 신호선,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포진되고 있는 지역, 도봉구 창동 지역으로 잠시 뒤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 지역이 추가되고 또 추가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개발의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한 지역을 찾게 되거든요. 개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자, 창동 운동장 부지에 지금 현재 공사가 이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복합 아레나 문화시설 경기장이 들어서는데 2만여 석 정도의 규모로 아레나급으로 지어지는 복합 문화 경기장입니다. 자, 이 공연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현재 K-팝이라든가 또는 한류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이 이곳으로 집중될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전국 유일무이의 그런 K-팝 전문 공연장이기 때문에 외국들의 그런 해외의 그런 관광 수익이라든가 또는 많은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역이 앞으로 계속 발달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구성이 되면서 창업적인 부분의 그런 문화의 육성 기관이라든가 또는 뭐 다양한 특화 산업들의 기반 사업들, 비즈니스 벨트 이런 부분들이 개참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창동역의 복합 환승 기능 센터가 같이 함께 구성이 되면서 이 지역의 GTX C라인을 대비하고 있는 이미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로서는 사실상 새로운 역세권이 생기거나 또는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동 차량기지 도봉 면허시험장 부지가 제2의 코엑스를 목표로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노후되어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가 또는 차량기지들이 새롭게 탈바꿈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더불어서 이 주변 지역의 가격 상승 당연히 이끌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복합 환승센터와 유통단지 지금 현재 뭐 하나로클럽이라든가 이런 마트들이 다시 한번 복합 유통단지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이 아레나급으로 생기는 이런 모습들,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가 차량기지 모든 부분들의 관공서도 같이 함께 복합적인 그런 센터들로 재바꿈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 이곳에 개발되어 있는 변화되는 모습들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현재 창동역이라든가 노원역에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은 정말 싹 바뀌는 이런 지역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 투자할 수 있는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고요. 아파트, 본인의 이제 투자 금액 종잣돈에 맞춰서 또는 투자 시드머니를 키우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기 위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5년 후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가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지역을 대표하는 노도강 중에서도 핵심 지역인 도봉구인데 이 지역의 3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현재는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선분양 가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세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면서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바로 옆에 신축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곳들은 3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세 시세가 이미 시세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 지역에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곳 많지 않습니다. 좀 주택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거나 또는 개발 호재, 또는 내가 주택을 매수하기는 조금 그런데 이제 가격이 좀 싼 지역, 이런 지역들이 바로 전세가가 강세인 지역들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전세금이 이제 이 정도 시세이고요. 투자 금액이 1,000에서 1,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금액은요, 앞으로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창동입니다. GTX 신호선이라든가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강남 진출이 굉장히 빨라지는 모습들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곳만 하더라도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일자리 창출 10만여 개 이상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전세가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매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투자 금액을 줄이거나 또는 투자 금액을 다시 한번 회수할 수 있는,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 방법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80에서 9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예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 지역의 가격 상승이 무섭죠. 서울 지역 안에서도 가격 경쟁력 있는 지역 찾으신다면 지금 만나본 도봉구 창동 지역의 3룸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지역 기후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대근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5,5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 3도심 영등포구 가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안에서도 골드라인 9호선 따라서 양평동 4가 가볼게요. 입지 조건 만나볼까요? 자, 서울 3도심입니다. 2030 서울 플랜, 2040 플랜이 이제 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5년 전만 하더라도 2030 플랜 지역들만 보고 투자를 해도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서울 3도심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당연히 영등포 여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도권 지역이 아닌 서울 지역으로 투자 심리가 회귀된다면 제일 먼저 움직일 지역은 바로 영등포 여의도가 될 것이라는 거에 이견은 아마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영등포 지역은 1인 가구라든가 또는 이런 그 주택의 유형들을 바라보시면은 소형 주택들이 가장 강세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당산역과 선유도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너무나도 훌륭해요. 지금 9호선이라든가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서부 간선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양화대교를 이용한다면 강병북로까지, 그리고 이번 월드컵대교가 또 개통이 된다면 북부권으로서의 진출입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지역의 주거시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요, 한강시민공원을 도보로 이용하거나 또는 선유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원 조성, 숲세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내 집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역세권이다.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주택의 그런 선호도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지역적으로도 목동의 그런 이번 복합개발로 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왔을 정도로 신시가지는 지금 현재 재건축의 예정 현장들입니다. 재개발로서는 영등포 뉴타운이 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주변 사회 지역들의 가격 상승, 지식산업센터를 필두로 해서 중공업 지역들의 가치 상승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의도의 그런 정치적인 부분, 방송, 금융권 모든 부분들이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거의 만족도가 너무나도 높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투자를 하시려면 한강과 입지가 가까운 지역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우수한데요. 마곡지구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쥐밸리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강북 라인으로는 상암 DMC, 마포 공덕의 합정 지역들, 그리고 도심 지역, CBD 지역까지도 접근성이 우수하고요. 9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의 국제유료 복합지구도 빠르게 30분 이내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 직장인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영등포를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아주 무섭죠. 특히나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몰려있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만나보고 있고요. 영등포구 안에서 특히나 생활 환경이나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럼 본부장님, 여기서 대표되는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곳 영등포에는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교통편의 개선 사업들,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의 개선되는 환경정비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 호재 3박자를 모두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물포길 지하 사업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신월 IC부터 인천, 부천 지나서 이곳 영등포 여의도까지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사업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되고요. 지상 공간은 주민들의 생활 편리를 위한 녹지 시설들, 그리고 상업 시설들이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내년에 이제 완공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서남권으로서 지방권으로서의 그런 진출입의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면서 교통의 흐름을 더욱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지하 사업 구간이 같이 함께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신안산선도 공사가 이미 작년, 재작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권 라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요소이기도 하고, 사실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회귀된다면 영등포
여의도, 서울역 주변으로 다시 한번 신안산선의 큰 개발 호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 지역들을 또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의도 내에는 이제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인 파크원이라든가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런 호텔 그리고 63빌딩을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시설들이 또 한번 이렇게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의도 용산은 개발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곳들이고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이 지역에 집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 특히나 이제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해지되어 있는 민간 사업들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가격이 가참게 올라갔는데요. 아파트 가격의 잠재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민간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양평동의 가격 시세 지금 현재 3억 5,500에서 3억 7,500만 원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오피스텔의 가격대가 이 가격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주택이라는 점, 다세대 주택으로 이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고요. 자, 임대 금액은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을 바라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3,500에서 4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영등포였습니다. 네, 오피스텔 가격으로 주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서 투룸까지 만나봤고요. 오프라인에서도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 총 정리해드리고요. 내일 자산을 늘리는 프로젝트 그 전략을 세워주시는 자리라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무료 세미나고요.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한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박대근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박대근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 여러 대책의 규제들까지 겹치는데 이런 시장 상황에도 투자자분들의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데요. 저희는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대책 중에서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정부나 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나왔죠. 강남구와 송파구.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주변으로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는 그 주변으로 어떠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점 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영등포구와 그리고 강서구에 위치해 있는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얼마 전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비껴나가서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1호선 영등포역 근처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소형 오피스텔, 정말 오피스텔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가볼 텐데요. 자, 1인 가구 많다는 지역이죠. 입지 만나볼까요? 네, 일단 처음으로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는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영등포에 대한 역사를 먼저 알아보고 그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는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킨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공장가들로 밀집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철도가 발달이 되어서 한강 이남으로
최대의 시가지를 이룬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이렇게 상업까지 발달이 된 그러한 이제 지역이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러한 공장가들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어떠한 이제 건축물들이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의 영등포의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역 주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기계업이라든지 어떠한 제조업, 이렇게 공장가들로 이루어진 이 지역을 도시재생으로서 어떠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등포라는 지역은 공장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그 토지 용도 자체도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에 어떠한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뉴타운 또는 신길 뉴타운, 이러한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곳이 예전에는 굉장히 어떠한 이제 공장가들에서 이제는 고급 주거단지 형태로 바뀌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영등포 시장역, 그리고 영등포역, 그리고 신길역이 위치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의 위치는 바로 이쪽 블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5호선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1호선의 KTX까지 이렇게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여의도에 어떠한 이제 금융가를 품고 있다라는 점이죠. 금융가. 굉장히 고소득자가 밀집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영등포역과 도보권이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타임스퀘어,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전통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러한 인프라들을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주변에 이런 이제 업무단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여의도, 그러니까 영등포구 여의도 동이죠. 바로 여의도 금융가, 그리고 또 하단에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멀리는 마포와 그리고 마곡지구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굉장히 편리한 교통망으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넘쳐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대 전철역 혼잡도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년 전과 그리고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혼잡도는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감소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증가하는 지역을 보시게 되면 빨간 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 이러한 지역들은 출퇴근 시간에 그 혼잡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이제 말 그대로 출퇴근이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자치구별 주거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입니다. 사업체 종사자 수. 지금 이제 1위를 따졌을 때에는 중구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그러한 수요가 밀집이 되어 있다는 곳이죠. 우리가 은퇴하는 수요가 밀집이 되어 있는 곳들보다도 아무래도 일을 하고 있는 수요가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 일대의 어떠한 수요들, 매입을 하는 수요라든지 또는 전월세 수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따졌을 때에는 일을 하는 수요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방금도 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대 도심입니다. 중구, 그리고 종로구, 그리고 강남 서초구, 그리고 영등포구, 이렇게 서울 안에는 3대 도심이 위치해 있고, 그 지역들이 일자리 창출이 많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일을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서울시가 지정한 하나의 그 도심으로서 서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도심지로서 이 서울을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2030 서울 플랜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물건지가 해당되는 곳은 요 일대입니다.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멀리 보면 마곡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 일대에서도 중심을 지정해서 그리고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서남권 생활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등포 여의도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신흥 주거단지로 이렇게 불리울 수 있는 게 바로 뉴타운 사업입니다. 이 일대에는 아무래도 주거단지가 있긴 하지만은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등포구는 이 주거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등포구 뉴타운 그리고 신길 뉴타운 이렇게 대규모의 일군 브랜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섬에 따라서 어떠한 가격 상승도 물론이고, 그래서 신흥 주거 단지로 형성 중인 바로 영등포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구역적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엊그제도 제가 지금 1-3구역을 한번 가보니까 어떠한 이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이제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길 뉴타운 역시 신림선이라든지 신안산선에 맞춰서 계속해서 완공을 하고 있는 단지도 있고, 그리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 계속해서 들어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등포역입니다. 우리 물건지가 바로 영등포역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등포역 주변에도 이렇게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게 바로 이제 도시 재생입니다. 이 지역은 그 재개발처럼 갈아엎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개발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문화 산업의 그 권역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조 융합 산업, 그리고 또 핀테크 산업, 중소기업 육성까지 시킨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산업 문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곳 공장과 그 기계업들 그 쇠 깎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리우는데, 그러한 소리들보다는 앞으로는 어떠한 이제 그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또는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렇게 육성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까지 거슬러 오면서 저희는 미래에 좀 같이 집중을 해봤는데요. 결국엔 주거의 니즈가 또 커지면서 저희가 고층형 원룸 오피스텔을 만나보는 건데요. 자,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원룸 오피스텔은 여기서 시세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엔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로는 2억 1,500에서부터 2억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세가로는 2억 원에서부터 2억 2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로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등포구 굉장히 투자 관심 높습니다.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의 전세가 그리고 또 과거의 월세가를 비교해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영등포구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앞으로 날로 높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 임대료는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로 투자를 할 시에는 1,500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대출을 안고 6,500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한 상승 곡선 보여주고 있는 곳에서 저희가 원룸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가격 상담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주시고요. 저희 소형 가구에 집중을 해서 만나보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국제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만큼 금융에 대한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생활권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 대형 병원, 공원 이런 이제 그 생활 인프라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곳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 그리고 신안산선, 신림선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영등포 안에 새로운 2개 노선이 들어선다라는 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소형 주택입니다. 이번 물건은. 그런데 이번 그 영등포구는 1, 2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에 맞춰서 소형 특화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포인트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인데요. 9호선 등촌역 주변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2억 3,800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 예상되래요. 요즘 1, 2인 가구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소형 가구 이번에도 주택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강서구 쪽인데요. 등촌동 쪽은 생활 인프라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강서구 등촌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곳은 바로 9호선입니다. 9호선. 9호선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제 그 등촌동의 소형 주택인데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등촌역입니다. 요 등촌역을 도보 약 2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정거장씩 이동을 하게 되면은 9호선의 급행열차까지 이용이 가능한 염창역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일대 굉장히 그 9호선 주변으로 어떠한 대형마트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잘 그 자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9호선을 따라서 마곡지구를 가게 되면 바로 이제 그 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곡 호수공원이라고 굉장히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또는 서울 내에서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연간 37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서구에는 물론 이제 한강공원도 있지만 마곡지구 내에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강서구와 경계가 되는 게 바로 이제 공항대로입니다. 그 공항대로만 건너게 되면 양천구가 나오죠. 그런데 양천구에는 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른 단지들도 이렇게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그 공항대로, 그러니까 물건지에서 바로 건너게 되면은 이렇게 양천구가 나오는데 바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신축의 아파트 효과를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러한 이제 그 일자리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표할 수 있는 게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이따 이제 개발 호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마곡지구에 대한 어떠한 이제 임대 수요를 가장 크게 기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9호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종사하는 어떠한 수요들까지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살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한강은 물론이고요.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소재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업무 단지로의 접근성도 훌륭하지만은 저희가 특히나 개발 호재에서 마곡지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 이제 마곡지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서울 안에서 어떠한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대규모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강서 쪽,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쪽으로 가보게 되면 마곡지구가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 어떠한 이제 기업체들을 보시게 되면 대표할 수 있는 대기업이 LG입니다. LG 쪽에서 어떠한 계열사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중소기업까지 이전을 하고, 그래서 이곳은 대규모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라든지 또는 소형 주택들이 가격이 어떻게 많이 변화가 되었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비교를 해보면 과거라 해봤자 10년이 아닙니다. 단지 5년 동안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2배에서 3배 정도가 상승한 곳이 바로 이 일대이다라는 점. 그 이유가 여기에는 어떠한 이제 대기업에 대한 수요까지 몰려들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주거지를 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상암 DMC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어떠한 규모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 안에서 일을 하는 수요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유동인구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바로 마곡지구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바로 이제 상주인구, 일을 하는 인구, 그리고 또 여기에서 유동인구 이렇게 따졌을 때에는 상주인구만 약 추후에 이제 기업체들이 다 들어서고 완성화가 되었을 때에는 상주인구만 20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동인구는 40만 명을 예상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만큼 강서를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대형 호재이다라는 게 바로 마곡지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사업 중에 하나였었죠. 공사를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러한 이제 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에는 월드컵 대교의 상판들, 그러니까 그 다리의 도로들이 지금 어느 정도 거의 한 90% 정도 완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월드컵 대교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 있냐면, 바로 강서구와 마포구를 하나로 연결을 시킨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추후에는 그 상암 DMC 방송계에 종사하는 그러한 수요까지 이렇게 이제 어떠한 이제 수요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강서구가 지금 현재는 계획 단계입니다. 영등포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철도 노선이고, 강서구는 현재 계획 단계인데, 어떤 게 계획 단계이냐면 바로 이제 철도 노선입니다. 철도 노선. 그 중에 하나가 강북 횡단선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떤 선이냐? 바로 원종 홍대 입구선입니다. 이렇게 강서구를 보면, 특히 이제 그 물건지 주변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노선이 이렇게 현재 계획 단계이다라는 점인데, 이게 어떠한 이제 사업이 이루어져 있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철도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위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이 시원하게 뚫리는 교통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근처에 마곡지구가 활성화되면은 그 주변에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분리형 원룸 만나본다면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이곳에 이제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3,800에서부터 2억 4,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로는 2억 2,800에서부터 2억 3,300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가로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1,000만 원에서부터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9,900만 원에서부터 1억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자, 이곳은 수요로 임대 수요로 들어올 수 있는 대부분의 어떠한 이제 그 직장인들이 마곡지구를 굉장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가 지금 아직 완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완성화가 되는 그러한 시점에는 이러한 임대가는 물론이고 이러한 매매가 역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1,000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강서구 등촌동에서 분리형 원룸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 마곡지구가 완성될 그런 소식을 기대해 보면서요.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주변에 관공서도 있고, 특히 이제 공항이 있죠. 김포공항. 그래서 공항에 종사하는 그러한 수요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마곡지구까지 종사하는 그러한 수요까지 굉장히 이런 이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그 중에서도 1, 2인 가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9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호선 바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호선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로 보시게 되면 수요는 물론이고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제 마곡지구, 그리고 서부광역철도, 강북 횡단선, 그리고 월드컵 대교, 어떠한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이러한 교통 호재까지 작용하는 지역이 바로 이 일대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처에 마곡지구의 기대감을 크게 안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에서 분리형 원룸까지 만나봤고요. 자, 서울 지역 안에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 1:1 맞춤 상담까지 도움 주신다고 하고요. 자, 예약 필수고요. 선착순 참여라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꽉 채워주신 김창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